자,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식품구입 계획편이에요. 자, 오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식품구입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환경을 고려해서 식품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에요. 자, 그럼 식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을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식품 구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될 것들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식품의 저장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장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구입을 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으면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또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걸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저장 오래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곡류나 콩류,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조미료. 그 다음에 저장을 오랫동안 못하는 거. 생선, 육류, 채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식품의 폐기율이라고 하는 거 고려해야 되는데, 폐기율이라는 건 뭐냐면 먹지 못하고 버리는 부분을 얘기해요. 버리는 부분이 얼만큼 되느냐. 자, 폐기율이 높은 것 중에 가장 높은 식품은 뭘까요? 네, 어패류예요. 생선이나 조개, 꽃게 이런 것들이 폐기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신선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도 폐기율이 높죠.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어디서 구입할 건지, 재래시장인지 아니면 대형 마트인지 아니면 직접 판매하는 직판장이라든지 일반 슈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소들을 고려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식품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식품 표시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또 가공식품에는 조금 뒤에 붙어 있는데, 또 왼쪽에 이 부분을 식품 표시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영양 표시라고 해요. 식품 정보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품 표시 같은 경우는 식품의 유형이라든지 식품의 상품명이라든지 유통기한, 양, 재료에 들어있는 거, 함량 이런 것들,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영양 표시는 일에 제공하는 양의 영양소별로 얼만큼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예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식품 표시 중에서는 유통기한이죠.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날짜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상한 게 아니고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여기 중요한 부분이 원재료명과 함량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보통 많이 들어간 재료부터 그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가로 안에 그 용도가 뭔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합성 착향료를 해가지고 초콜릿 향, 바닐라 향 이런 게 들어있다. 이 향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식품 첨가물의 역할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자, 식품 첨가물 역할은 식품의 보존력을 높인다거나 맛을 높인다거나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식품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인공적으로 집어넣어주는 걸 얘기하는데, 기능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식품이 빨리 상하지 않는 걸 막아주는 거죠. 보통 써져 있기를 보존용, 산화 방지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웬만한 가공식품에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첨가물이. 자, 두 번째로 식품의 품질을 좀 향상시키는 거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게. 유화제, 영양 광화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품의 모양이나 냄새, 맛 등을 좀 더 향상시켜서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향미 증진제, 착색제, 색깔을 만들고 착향제, 향을 만들어주고 감미료, 맛을 좀 향상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식품 첨가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볼게요. 왜 식품 첨가물이 좀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이게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좀 많이 소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같은 경우 이 몸에 많이 필요한데 소비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상 불균형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뼈나 우리 성장을 도와주는 칼슘을 방해해요. 그 다음에 성격이 좀 문제가 발생한대요. 아토피 피부염도 많아지고 우울증,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먹는 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 표시를 잘 보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영양 표시 부분 볼게요. 영양 표시 부분에 보면은 영양소 함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함량. 이거는 제품이 100g당 함유된 영양소 값을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품에 따라서 일회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을 예상하고 그 영양소의 값이 얼마인지 또는 포장이 이렇게 각각 돼가지고 한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각의 포장 단위당 영양소 값이 얼마인지를 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보면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함량을 영양소별로 우리가 먹어야 될 기준량에 오타 났네요. 기준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것을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식품을 구입하면 좋죠. 자, 다음 시간에는 식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것들 중에 좀 최근에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식품 이동거,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인증 마크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